그리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실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옵션은 어떤 종류가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재영이고요. 현재 지금 오비맥주 구매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역할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현재 지금 소속은 이제 아시아 퍼시픽, 이제 PSS, Procurement Shared Service Operation Support의 팀장과 이제 한국 PSS의 팀장을 동시에 맡고 있고요. 총 경력은 약 9년, 첫 번째 직장은 현대산업개발로 시작하여 이제 BAT, 그리고 이후에 이제 2016년도 1월에 오비맥주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비맥주에서 담당한 프로젝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SAP PRPO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여 이제 그것과 이제 위임정렬 규정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맡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임정렬 규정의 오류를 줄이고자 자동화 시스템 하는 것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바 전자 입찰을 도입하고 운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아리바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서포트를 이제 부서 이관을 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다음은 그 당사의 아리바 전자 입찰 사용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무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많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구매팀이 업무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구매 요청을 받은 이후부터 실제로 이제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까지에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어떠한 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문점이 항상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제 입찰을 진행을 하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도 사실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 업체가 선정되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과연 정당한 입찰이 되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결과를 보고할 때 저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렇다면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증거에 대해서는 뭘 제출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있으셨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인컴버트 서플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제어미 서비스를 공급받으시는 업체분들의 단가가 과연 적정한 것일까? 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ABA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오비맥주에서는 이제 아리바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한 해법을 조금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리바 그 여러 모듈이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전자입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자입찰은 이제 아리바를 기본으로 한 이제 실시간 그리고 업체들과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단가가 내려가는 방법이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전자입찰이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새로운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막 이런 것들을 제로부터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아리바에서 이미 갖춰져 있는 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빠르고 간편하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얻는 이득은 무엇이냐? 아까 이제 문제점에 맞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톤을 매칭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이제 네고시에이션이 있을 때 전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면 미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게 아리바의 전자입찰을 사용을 하다 보니 이게 여러 업체가 동시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낮아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그 말은 즉슨 저희가 이제 업체들 한 분 한 분 전화를 하거나 만나가지고 가격을 깎아주세요 내지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가격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닌 그런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알아서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경쟁심을 유발시켜가지고 단가를 깎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도 생각보다 많은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효율성도 같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투명성과 리포팅이 상당히 중요하고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국내팀이 가장 좀 두려워하는 게 사실 감사지 않습니까? 내부 감사, 외부 감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자료 제출을 한다고 했었을 때 자료를 못 찾아서 내지는 히스토리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제출 못해서 약간 조금 어려운 점을 겪으셨던 분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사실 아리바를 도입하고 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리바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제 그 확실한 증거가 남거든요. 언제 시작을 했고 가격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 떨어졌으며 업체는 누가 왔었고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됐었고 이런 히스토리가 다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투명하게 저희가 제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나 이 입찰이 종료가 된 다음에 시스템에서도 이제 리포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편리하게 저희가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절감이 있었냐면은 약 한 이벤트별로 평균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옥션을 셋업을 하고 그리고 업체들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도 불구하고 홀딩 프로젝트 하나당 최소 2시간 이상의 조금 시간이 절약됐다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감 수준은 약 평균 15%. 그러니까 금액이 뭐 크던 작던 그래도 한 어느 정도 15%의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한 단가 절감은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감사 리포트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데요. 이게 약간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반성장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있을 때 과연 공정 입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가 있느냐. 혹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저희가 이 결과 리포트를 정말 잘 써놨습니다. 저희는 이 아리바를 통해서 경쟁 입찰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운되었고 그런 것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업체들에게 이 선정 이유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공시를 했습니다라는 말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랑 그리고 이제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사실상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좀 문제점과 좀 해법 그리고 이제 좀그 이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정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정말로 많이 줄어듭니다. 대면 접촉, 그리고 요새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좀 직접 만나시기도 어려우시잖아요. 이럴 경우 아리바를 통해서 그 전자입찰을 돌리셔서 그 단가 절감을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말 많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은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2015년 기준 평균 15% 이상의 저희 이옵션 세이빙이 났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자연스러운 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명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누가 봐도 정말로 크리스탈 클리어할 만큼 공정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시간 간격이 없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들어가고요. 끝나고 나서 리포트도 발생하고 그리고 감사 리포트도 제출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아리바 전자입찰의 장점은 시간 절약, 비용 절감, 마지막으로는 투명성.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예상되는 질문은 어떨 때 그러면은 전자입찰을 추천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생각보다 많은 절감, 큰 절감을 원하실 때 사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단가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 업체는 이 장점이 있고 이 업체는 이 장점이 있고 서비스 레벨은 비슷해요. 근데 이럴 경우는 단가 차이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두 업체를 초청하셔가지고 전자입찰을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가격이 높은 업체가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높은 업체가 내 단가가 상대방보다 높네, 내 순위가 뒤에 있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조바심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 입찰을 따고 싶어. 그러면은 나는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초 견적보다 자꾸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단가가 과연 시장 업체와 비교했을 때 어떨까? 라는 질문이 있으실 때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초청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경쟁 붙여보시면은 금방 답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아리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이제 글로벌 이제 세계 1위 저희 글로벌 컴퍼니 이제 SAP 이제 툴이기 때문에 네, SAP 툴이기 때문에 해외 업체 당연히 추천 가능합니다. 초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외 업체도 어느 나라와 상관없이 국내 업체, 해외 업체 상관없이 전부 다 이 아리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가끔 그러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흔히 말하는 갑 같은 을 업체 상대하실 때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무리 좀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깎아주세요 얘기를 하더라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옵션 한번 돌려보시면은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파워가 강한 그 업체분들도 그 긴장감 그리고 그 경쟁심 이런 것들 때문에 단가가 낮아졌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의 업체라든지 제3의 기관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리포트 필요하시고 충분히 제출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좀 짙은 주황색으로 본 게 이제 구매 담당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약간 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 이제 전자입찰 서포트 팀에서 좀 진행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담당 바이어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그 옥션 전문 서포트 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리전에 있어서 사실 그 인도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윗줄부터 보시면은 그 소싱 카테고리 오너가 나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소싱을 진행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입체 전자입찰을 할 거야 라는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 옥션 서포트 팀에 요청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을 정렬해서 언제 할 거다, 업체 이름은 뭐다, 그리고 최초 견적은 얼마다, 그리고 이제 막 유찰 가격은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세하게 좀 요청사항을 전달을 하면 그 담당자가 티켓을 접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담당자를 배정을 하고 그 옥션 서포트 팀이 요청자 즉 구매 카테고리 오너와 콜을 하면서 요청사항에 대한 이제 서제스천을 좀 합니다. 이런 옥션 타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하시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서로 다 이제 그 온라인이 되는 형태에서 AI 툴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AI 툴에 업체가 몇 개입니다. 스pen딩이 얼마큼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옵션 타입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라는 것에 대한 AI 추천을 반영해서 그 이벤트를 생성을 하고 업체에 인비테이션을 보내고 잘 생소한 업체들에게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실제 입찰이 돌아갈 때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옥션팀에서 모니터링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리포트까지 발생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소싱 카테고리 오너와 이옵션 서포트 팀의 콜라보레이션 모델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만약에 도입을 하시거나 이미 도입하셨던 분들은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나라가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담당자분들께서 모든 일을 담당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추천을 드리거나 이런 건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약간의 조금 역할의 이원화가 있을 경우 좀 효과가 조금 가장 좀 극대화된다는 점이 있었던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약간 좀 텍스트를 좀 많이 적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은 알겠어. 근데 어떨 때 어떤 타입을 쓰면 좋지? 내지는, 내가 전에 해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여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총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식, 일본식, 네덜란드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업체의 경쟁이 심할 경우, 내지는 이제 그 업체의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단가가 업체를 평가하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 외적인 요인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 가장 적절한 타입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우선 영국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입찰 방식이고요. 그 방식은 일단은 다수의 업체가 있을 경우 업체들은 본인의 그 순서가 보입니다. 순위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저가의 업체 그 단가를 제출한 업체면 제 숫자는 1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제일 비싼 업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참여 업체가 세 군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내 순위는 3등이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께서는 다른 업체가 몇 등인지 그리고 다른 업체가 얼마를 제출했는지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얼마를 내야 되지? 그러면은 내가 한번 100원을 깎아보자. 200원을 깎아보자. 순위가 안 바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000원을 딱 깎았어요. 근데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1등이 됐어요.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1등을 하고 있던 업체가 상당히 불안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2등으로 밀렸어. 그러면 어떡하죠? 그 업체도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2, 3등 숫자가 더 업체 참여 숫자가 많을수록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종료 1분 전에 어떤 업체가 새로 이제 주로 이제 그 새로 단가를 넣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뭐 한 1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라스트 미닛에 진짜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업체 수가 많아야 되고 경쟁이 치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일 경우는 단독 입찰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밴드예요. 근데 제가 그 제출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1위겠죠. 1인데 그럼 제가 뭘 깎겠습니까? 깎을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 입찰의 경우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그 견적 차이가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분들께서는 100원을 제출했고 어떤 분들은 10,000원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10,000원 제출하신 분이 아무리 깎아도 사실은 100원까지 내려가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100원을 제출하신 분께서는 전혀 깎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는 나는 깎지 않겠어 라고 하다 결국은 그 100원이 그냥 최종 결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말씀드린 단가 외 평가 항목이 있을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비딩 그 최종 그 업체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리퍼드 서플라이어라고 하고 우선 협상 대상 업체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데, 업체 선정에 있어서 단가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를 얼마큼 알고 있는가, 동종업체의 경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가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경우에 많이 쓰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뒤에 있는 일본식이랑 네덜란드식 같은 경우는 단가가 정말 중요한 업체들이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일본식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그 단가가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서 떨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업체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 참여하신 업체는 내가 몇 등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나 말고 몇 명 있는지도 몰라요.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몇 명인지도 몰라요. 자, 이게 스타팅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처음에 100원에서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이 가격을 할 수 있어? 라고 시스템이 물어봅니다.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시스템이 90원을 제시합니다. 오케이. 90원이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나 90원은 못 할 것 같아. 그러면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업체 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은, 이 가격은 정말 못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나 못합니다라고 해서 못한다고 클릭을 하겠죠. 그럴 경우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그 업체분들께서 이 가격에 할 수 있어 라고 마지막으로 그 비드, 제출하신 단가가 최종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식이랑 뭐가 다르냐. 처음에 그 경쟁 같은 것들이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은 내 가격이나 이런 것들, 내가 몇 등인지 상대방이 몇 등인지에 대해서 이게 딱히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독 입찰의 경우, 이때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 단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슷한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비슷합니다. 100원이랑 예를 들어 10,000원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일본식 그 입찰을 해보셨던 저희 협력업체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말 그대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옥방에 갇혀서 화면만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 공허함과 그 불안함이 극대화되는 거기 때문에 왠지 더 낮은 가격에 해야 될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버튼을 누른 적이 있다. 라고 말을 하신 적으로 뭔가 되게 고독하고 몰입된 느낌을 많이 받게 하는 게 일본식이고요. 네덜란드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낮은 가격에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말로 그 시용 가격이 예를 들어 1,000원이에요. 근데 그 업체분들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비딩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 딱 1,000원으로 해서 그 넘어가면 유찰로 딱 박아놓고요. 대신에 업체분들이 처음부터 여러 행복하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100원에 시작합니다. 오케이, 100원에 할 수 있는 사람 딱 시간이 갑니다. 100원을 못 하겠어? 오케이, 200원. 그다음에 못 하겠어? 300원. 딱 할 때 어느 업체가 탁 누릅니다. 그러면은 그 300원을 넣은 업체한테 낙찰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누가 먼저 클릭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언제 누가 누를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늦게 누르면 남이 그거에 대한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눌러야지 라는 경쟁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영국식 설명을 드리면서 영국식 같은 경우는 단가가 100%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단가가 평가의 100% 요인이 아닌 경우에 쓰시면 좋아요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반대입니다. 서비스 레벨은 거의 동등한데 단가에 대해서만 거의 최저가 입찰 업체로 내가 발주를 주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실 때 쓰시면 가장 좋아요. 네. 그리고 그, 그 단독 입찰의 경우도 당연히 좋습니다. 특히 아까 일본식이랑 비슷해요. 대신에 이제 일본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위에서 이게 되게 떨어지다가 나 이 가격에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것들 생각하면은 네덜란드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면서 나 이 가격에는 할 수 있어라고 할게 내가 제일 먼저 눌러야지라는 경쟁을 유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적이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평가, 중요한 평가목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견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쓰면 좋은데 너무 크게 난 차이 날 경우는 뭐 제가 업체 A라고 할게요. 업체 A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마지노선은 1,000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100원이 딱 눌러버려요. 이러면 저는 그 제가 생각하는 가격을 근처에도 가기 전에 입찰이 종료돼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너무 극심한 차이에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머셜 컨디션이 너무 상이한 경우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까 그 가격 외의 평가와 가격 외의 평가 외의 항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 당사 구매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단가가 되게 싼데 즉시 지급만 가능한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선택하면 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머셜 컨택 컨디션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날 경우는 이게 너무 단가 외적으로 뭔가 평가 요인이 있을 경우는 네덜란드식은 조금 별로 추천드리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게 이 세 가지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전자입찰 팀이 저희 카테고리 오너분들과 이제 디스커션을 할 때 이러한 어떤 타입을 쓸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카테고리 오너께서 나도 이런 타입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디스커션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AI 추천까지 받아서 이 세 개 중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음식을 하나 선택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한 그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지금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 내지는 이제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지금 관련해서 지금 질의응답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금 몇 가지 좀 받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입찰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셨는데요. 성공적이라는 것들은 일단 좀 가격적인 가격적인 것들을 가장 중요시 봤던 거랑,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독과점 같았었던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성공적으로, 금액적으로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저희 회사는 이제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의 이제 연간 스pen딩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있었던 경우인데, 원래는 한국에서만 이제 진행을 했었던 이제 자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글로벌 스트래티지가 변경이 되면서 글로벌 추천업체, 리저널 추천업체, 한국 추천업체 이것들을 같이 다 모아가지고 비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팬딩도 당연히 어마무시하게 크죠. 근데 이때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차도 다르고요. 그리고 가격 조건들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거 정확한 금액까지는 좀 말씀드리긴 그런데 여기서 25% 때리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간 스pen딩이 이게 뭐 1, 2억 수준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비딩이었는데 글로벌 업체와 이렇게 막 리저널 로컬 업체에 진짜로 치열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세이빙 금액이 진짜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였어요. 만약에 저희가 아리바를 사용하지 않고 그 모든 업체들과 그거를 다 생각해보세요.
그 모든 업체분들께 다 연락을 해가지고 RFQ를 보내가지고 저희가 견적을 받고 근데 그 와중에 그 평가 항목들이 다르고 그 템플릿 다 컨솔리데이션하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힘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도 이제 제가 그 아리바를 이제 당연히 이제 글로벌 가이드가 있어서 따라간 거긴 한데 이거를 그냥 폼을 딱 통일시켜가지고 그냥 견적을 딱 받아가지고 업체들 경쟁시켜서 하니까 단가가 알아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실시간으로 단가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무슨 스포츠 경기 보는 것처럼 막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액이 크고 경쟁이 컸을 때 정말로 큰 효과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업체분들께서 거의 독과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많이 여러분들께서 힘드실 거예요. 특히 실무자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하나예요. 근데 이 업체분들께 아무리 깎아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너무나도 이게 저희 그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그래도 규정이기 때문에 입찰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업체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몇 분 들어간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때 일본식 돌렸거든요. 일본식 돌려서 지금 이제 뭐 가격이 이제 조금씩 떨어질 겁니다. 이 중에서 진짜로 할 수 있는 가격만 눌러주세요. 여기서 20% 세이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식 같은 경우는 되게 독방에 갇힌 되게 고독함. 어떻게 보면 그분께서 나중에 그 책을 대고 나서 저한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저 진짜로 저기 그 독방에 갇혀있던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경쟁심, 그 불안함을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쓸 수 있는 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해외 업체 내지는 뭐 다양한 경우 그리고 실제로 약간 좀 독과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사용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본 적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로 어떤 카테고리의 입찰을 진행하시나요? 주로 어떤 전문 질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는 빅스펜드 위주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를 돌릴 일은 없겠죠. 대신에 아까 제가 첫 번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 빅스펜드 위주로 저희는 입찰을 진행을 했고요. 내부 규정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가급적이면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입찰을 진행해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3번입니다. 원자재 적용 가능하세요? 네, 무조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원자재가 스피닝이 크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하도급에 문제가 없는지,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거든요. 저 하도급에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정거래위원회와 저희 그 공간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레포트 됐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 말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입찰이 공정하게 됐느냐, 그리고 입찰이 끝난 이후에 흔히 말하는 갑질을 통해 가지고 단가를 억지로 깎은 적이 있느냐? 저희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네, 저희가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옥션이 끝나고 나서 이 결과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한 다음에 그 저희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업체분들께 되게 부당한 이제 요구를 하지만 않으시면은 이 하도급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질문 들어온 것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공사 구매의 경우에도 전자입찰 방식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가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현설 같은 걸 많이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떤 공사인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뭐 기계 설치하는 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메인터넌스 있지 않습니까? 기계 메인터넌스 내지는 뭐 바닥 공사, 뭐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 공사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그 보통 이제 실무자분들 정말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아까부터 제가 좀 실무자분들 말씀하신 이유가 제가 사실 그 인다이렉트에 사실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다이렉트 베이스여가지고 제가 좀 실제로 많이 썼던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현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업체분들께서 현설을 쭉 돌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단가가 어떻게 나와요? 이거 공사 기간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업체분들마다 약간 조금 그 장점이랑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근데도 현설을 한번 돌리고 나면은 대충 정말로 그 업체분들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비슷하게 저희들한테 견적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공사권 같은 경우 저희 다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되게 효과적으로 많이 들어요. 금액은 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특히 금액이 어떻게 보면 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생각보다 엄청 치열합니다. 진짜로 제일 아슬아슬하게 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8만 원 차이로 업체 갈린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공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역경매를 활용하는 구매 품목 서비스가 궁금합니다. 네, 그 역경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영국식과 그 일본식 말씀드렸는데요. 그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국식 역경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입찰하시는 업체 수가 많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순위가 보이기 때문에 많이 치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식 역경매 같은 경우는 업체 수가 적거나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하지만 업체분들로 인해서 약간 그 불안감을 약간 좀 조장해서 사용하실 때, 요 그 두 가지 역경매 타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입찰에 참여시킨 업체들이 SAP 아리바에 대한 사전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업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처음에 조금 헤매지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인비테이션 레터를 보내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업체분들께서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업체를 등록을 하시고 그 아이디 같은 거를 발급 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만드시고 나중에 실제 이벤트가 돼서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게 약간 자전거 타는 것 같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한 번 해보신 분들은 안 까먹더라고요. 이게 이게 뭐라고 하죠?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보통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실 때 아니면 매뉴얼 같은 거를 보실 때 아시잖아요. 매뉴얼이라는 건 원래 이 세상 가장 쉬운 거를 가장 어려운 말로 풀어놓은 게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해보신 분들은 다음에 안 까먹으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신규 업체들이 정말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 번 해보셨던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신규 업체들은 그래서 저희가 저희 오비맥주뿐만 아니라 저희 글로벌과 리저널에서 다 이옵션 담당팀을 만들었던 이유가 바이어분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어들 분들 바쁘시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옵션을 도입을 한 건데 그분들이 업체 교육까지 같이 진행을 해서 하면 솔직히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담당 팀에서 전화를 돌리고 그 가이드를 드리고 그리고 실제 그 이벤트 텍스트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들어와 보세요. 나중에는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내지는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교육까지 같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 담당팀이 있다고 한다면은 요거는 좀 더 효과가 극대화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이 옵션 팀을 막 도입할 만큼 여력이 안 된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인턴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너무 어렵지 않은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만 계신다면은 그분께 약간 좀 업무를 좀 모아서 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이렇게 막 하루에 막 수십 막 이러진 않거든요. 한 업체 한 분당 트레이닝 하는데 보통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갈게요. 한국 하드웨어 업체들이 가격을 공개하는 역경매는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없는지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가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역경매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업체분들께서 상대방이 얼마를 냈는지를 못 봐요. 네, 제 단가만 봅니다. 그리고 영국식 같은 경우는 제 순위, 제 단가만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를 냈네 이런 것들이 못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는 한번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입니다. 내부적으로 구축한 입찰 시스템을 통한 견적과 비교했을 때 아리바를 통한 전자입찰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 좀 설명을 하세요. 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초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견적서 같은 거 엑셀로 많이 견적 제출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두 개만 솔직히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분들이 그러니까 전자입시 같은 경우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업체예요. 업체분들이요. 근데 제가 이걸 제출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정말 싼 건지 아니면은 사실은 내가 좀 많이 좀 돈을 넣고 보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쁜 경우긴 하지만 실제로 카르텔 같은 거 있어가지고 저희 업체분들께서 가격 같은 거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일 편리한 건 뭐냐면요. 담당자분들께서 이걸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하나씩 비교해보고 그리고 막 총 단가가 달라도 사실은 그 브레이크다운 부분 다르잖아요.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거기다 입차를 딱 올리시면은 비교가 바로바로 실시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고요. 그리고 장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편리해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어요. 업체분들께서 만약에 그 이메일을 받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업체분들께서 안 되신 업체분들 있잖아요. 그 챌린지 하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이거 내 단가 오픈한 거 아니에요라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제출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솔직히 이거 밀어주려고 내 단가 오픈해가지고 그거 낮게 한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옥션 돌리시잖아요. 실시간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리포트라든지 막 그 감사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가 정말로 그 쓰면 좋다고 봤던 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그때 몇 시간 언제 들어오셔서 보셨죠? 그쵸? 근데 순위 몇 등이셨어요? 2등이셨잖아요. 저희가 뭘 어떻게 이거 내신 거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넉 챌린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공급처가 SAP 아리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해외 및 국내에서도 RFQ를 보내고 인출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사실은 RFQ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은 안 드렸는데 왜냐면 저희가 지금 아직 안 쓰고 있는데 그 RFQ 자체를 원래 아리바 기본에서 보낼 수가 있어요. RFQ 양식을 보내서 업체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여기에 채워오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RFQ가 되고 그걸로 이제 옵션 시작 포인트 되는 게 RFQ를 온라인으로 보내고 받고 그거를 바탕으로 전자입찰의 첫 번째 스타팅 그 라인이 되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것까지는 쓰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맞춰 되죠?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글로벌에서 좀 많이 물어본 적이 있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음, 아리바 시스템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웹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분들께 이제 그 링크를 전달 드리면은 업체분들께서 프로그램 설치하시거나 이럴 거 전혀 없고요. 그 링크에 들어가가지고 뭐 아이디를 만들거나 시작을 하시거나 이런 거 했을 때 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 ABI가 오비맥주가 사용하고 있는 아리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플랫폼 제한도 없고 그냥 링크 받으시는 거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사용료 내시거나 이런 거 업체분들께서는 전혀 없고요. 네. 네, 다음 질문이에요. 유찰은 자주 발생하나요? 자주는 아닙니다. 근데 제일 많이 발생할 경우는 저희가 그 네덜란드식 있죠.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제가 생각하는 금액인 건데, 제일 먼저 누른 사람이 되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를 카테고리 담당자분이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작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세이빙도 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90원에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리밋을 90원으로 걸어버려요. 근데 그럼 업체분들께서 10원, 20원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래도 한 100원은 돼야 될 텐데 90원 내가 생각하는 처음에 카테고리 바이어가 생각하는 딱 금액이 넘어가면 유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거 외에는 그런 경우 솔직히 있어요. 영국식 입찰할 때 이거 실제로도 약간 있는 경우에는 약간 크리티컬 할 수 있어요. 이건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이거. 영국식 입찰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낮은 가격 같은 걸 내잖아요. 지금 1등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0원, 그러니까 100원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90원을 내고 싶어요. 근데 실수로 9원 넣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0원, 0 빼놓고 넣었을 때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유찰돼야 돼요. 왜냐면은 그건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영화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다른 이게 경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액시던트 발생했을 때 바로 헤드업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은 모니터링하고 있는 직원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많은 참석분 정말 양해를 구하고 한 업체분들께서 이제 입찰을 실수를 눌러서 다시 한번 재입찰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라고 해서 발생할 때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좀 업체분들께서 좀 낼 때 좀 잘 내라라는 차원에서 한 번은 기회 드리는데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그거를 제출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긴장을 좀 드릴 때는 있어요. 이게 안 그러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그 스pen딩이 크고 막 경쟁이 치열한 거에서 그런 것들이 진짜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분들께 충분히 주의를 드리고 두 번 실수했을 때 발생하는 페널티에 대해서는 그 동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내부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진행합니다. 답변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소모성 자재를 매번 입찰하고 있나요? 오비맥주는 매번은 못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어링 같은 거 하나 산 때 막 이런 거 돌리진 않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룰은 1,000만 원 이상이면은 그래도 최대한 9천을 많이 쏘자라는 내부 룰이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이제 끝이에요? 네. 일단은 좀 시간 관계상 정말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지금까지 답변을 드린 거 외에 지금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은 저희 이제 그 메일에다가 이제 회신 주시면은 제가 이제 확인하고 제가 별도로 좀 메일을 드리는 시간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동안 이제 오비맥주 구매팀 윤재영 부장이었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